네, 시간이 다 되어서 금일 2024 속기사 자격증 합격을 위한 최종 가이드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음성과 영상 문제없이 잘 들리고 잘 보이실까요? 이상이 없으시면 채팅창에 답변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잘 들린다고 해주셔서 네, 그러면 이상이 없는 것 같아서 본격적인 웨비나를 진행해 볼 텐데요. 자, 여러분들 그 휴대폰으로 아마 접속을 해서 보고 계실 것 같은데 휴대폰을 가로로 눕혀서 봐주시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니까 네, 요거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상단에 톱니바퀴 있잖아요. 거기서 설정도 들어가서 화질 제일 높게 설정해 주시면 저희 얼굴과 PPT 화면 깔끔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한번 해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먼저 제 소개를 해드리기에 앞서 소리잡아 아카데미 강사님들이 올해 2월부터 예명제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금일 웨비나도 예명으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저는 오늘 웨비나 진행을 맡게 된 소리잡아 아카데미 도현 강사이고요. 이전 9월달 한글 속기 시험 합격 전략 웨비나에서도 제가 진행을 담당했었기 때문에 9월달에 저랑 아마 같이 보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작년 웨비나처럼 1시간이 정말 아깝지 않도록 많은 정보와 조언들을 드릴 예정이니까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 옆에 앉아 계신 분은 오늘 웨비나 첫 진행을 맡게 되신 소리잡아 아카데미 현직 강사 지민 강사님입니다. 지민 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리잡아 아카데미 지민 강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도현 강사님과 함께 웨비나 첫 진행을 맡게 되어서 너무 두근거리고 설레는데요.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께 한글 속기 자격증 시험 합격에 대한 노하우, 꿀팁 전부 전수해 드릴 생각에 저도 모르게 자꾸 텐션이 올라가네요. 강사님 조금만 진정하시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시고 입장해 주셔서 지금 강사님께서 조금 업이 되신 것 같아요. 그만큼 여러분들께서 속기사 자격증에 대한 열망과 간절함이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진민 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렇게 많이 오실 줄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웨비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호응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번 웨비나에서는 소리잡아 정회원이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도록 알찬 내용으로 행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에 앞서 이벤트 이야기를 할게요. 이번 행사는 어떤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죠? 첫 번째 이벤트부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웨비나 시청하시면서 채팅창에 질문, 호응 댓글을 활발하게 남겨주시는 분들 중 랜덤으로 10분 추첨하여서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관리자님께서 눈을 부릅뜨고 채팅창 정독 중이시니까 행사 내용에 대한 느낌, 또 그때그때 생각나는 궁금증이나 그런 거 부담 가지지 마시고 채팅으로 많이 남겨주세요. 네, 설정되신 10분은 행사 마지막에 이제 안내드릴 예정이고, 당첨자 발표가 되면 곧바로 채팅창에 본인 성함이랑 휴대폰 번호 뒤 4자리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채팅 열심히 남겨주시는 분들께서는 당첨자 발표까지 시청하신 후 꼭 성함하고 뒷번호 4자리 채팅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네이버 속기올리 카페에 오늘 웨비나에 대한 생생한 시청 후기를 작성하시고 3월 19일까지 한국 AI 속기사협회 카카오톡 채널로 성함, 연락처, 후기 링크를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커피, 디저트 세트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행사 후기를 네이버 카페에 많이 남겨주세요. 네, 그러면 오늘 행사 진행 순서 안내 먼저 도와드려 볼게요. 첫 순서로는 2024년 상반기 한글 속기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요. 소리잡아 아카데미의 예상 문제 적중률에 대해 말씀을 드린 후 과거 시험 출제 경향과 2024년 예상 출제 문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변경되는 시험 방식과 변경 출제되는 시험에 맞춰 남은 기간 연습하실 수 있는 연습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순서로는 시험 전 준비물이나 유의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실제 시험 기술 감독으로 참석하셨던 협회 직원분들의 에피소드 및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법도 전부 공유해 드릴 예정이에요.
또한 합격자 발표 후 실무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까지 안내드린 후 행사 진행 도중에 궁금하셨던 부분이나 또 이해 안 가셨던 부분 그런 거 질문하실 수 있는 실시간 Q&A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행사 마지막 시간 실시간 채팅에 전부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깜짝 이벤트가 행사 마무리 단계에서 안내드릴 예정이니까 행사 마지막까지 모니터에서 눈 떼지 않기로 약속해주세요. 2024년도 상반기 한글 속기 시험이 벌써 15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시험 접수는 7일에서 13일까지로 이미 마감이 되었죠. 응시 예정자분들께서는 7일 00시 땡 치자마자 접수하신 분들도 있고 자리가 이제 마감이 되어서 접수에 실패하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협회에서는 각 지역 시험장으로 증설 요청을 드렸고요. 추가 시험장 개설 여부는 회원분들께 문자로도 공지를 해드렸어요. 문자로 공지된 것처럼 한글 속기 시험 특성상 경험 삼아 응시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공회의소 측에도 저희가 다음부터는 좀 미리 개설을 해달라고 얘기를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현재 웹이나 시청 중이신 분들 중 한글 속기 시험을 처음 응시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첫 응시생 분들 위해 한글 속기 시험에 대해 간략하게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속기는 1급, 2급, 3급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작년과 다르게 올해부터 출제 방식이 변경되었죠? 어떤 사항이 변경되었을까요? 어떤 상황 변경된지 한번 적어주시겠어요? 조금 딜레이가 있어요. 그쵸? 네, 맞아요. 수정시간 10분. 그렇죠. 과목당 속기 5분, 수정시간 10분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한글 속기는 필기시험 없이 실기로만 진행이 되고 평가 기준에 띄어쓰기가 포함 안 되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네, 맞춤법만 정확하게 맞추셔서 정확도 90% 이상 맞춰주시면 합격하는 방식으로 절대 평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라든지 문장 구호는 채점 기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제 우선 내용을 다 입력하는 게 가장 중요하세요. 출제 내용은 연설체의 경우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연설체 회의록에서 출제되고 논설체의 경우에는 국내 종합 일간지, 논설, 논평, 칼럼에서 출제되고 있어요. 과거에는 어떤 내용들이 출제되었는지 뒷부분에서 과거 출제 경향 순서에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시험 시간은 3급이 9시, 2급이 10시 30분, 1급이 12시에 진행이 됩니다. 수정 시간이 추가됨에 따라 시험 시간도 조금씩 변동이 생겼기 때문에 이 점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몇몇 지역은 3급이 오전, 오후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건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해당은 되지 않는데 여러분 혹시 오늘 수험표 확인을 해 보셨을까요? 네, 오늘 그 수험표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3급 시험을 신청하신 분들은 내가 오전인지 오후인지를 꼭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이 시험은 시간이 이제 배정되는 게 그냥 랜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수험표를 확인하시고 가셔야 네, 현장에서 혼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험 시간과 더불어 확인하셔야 되는 게 바로 시험 응시 장소인데요. 시험이 처음이신 분들은 정보가 없으시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경우 지역별 시험장 주소 등 한국 AI 속기사협회 블로그에 가시면 각 지역별 시험장 상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올려드렸습니다. 지역마다 시험 보는 장소가 다 다르기 때문에 시험 장소부터 주차 정보, 미리 연습할 수 있는 대기실이라든지 좌석은 또 어떻게 배치되어 있으며 내가 쓰는 PC 상태, 또 음향 상태에 대한 정보 등을 협회 블로그에서 확인 가능하신데요. PC가 있는 위치, 의자 높낮이, 또 옆 사람과의 자리 공간, 모니터 화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등 한국 AI 속기사 협회에서 수집한 지역별 시험 안내 게시글을 보시면 필요한 정보만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요. 다음 주에 시험장 정보가 업데이트되어 이번 한글 속기 응시하시는 분들이 꼭 참고해서 갈 수 있게 업로드 후 문자 발송될 예정이니 경험이 없는 분들, 응시 장소가 바뀌시는 분들은 꼭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곳에서는 절대 확인할 수 없는 정보라는 거 알고 계시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매년 협회에서는 시험 전에 지역별 시험장으로 사전 기술 점검을 해마다 나가고 있으며, 또 시험 당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리마다 속기 키보드를 연결하셔서 작동 유무를 확인하고 스피커 상태도 확인해 왔는데요. 지역별 시험 장소 등 대구와 부산에서 기술 점검 가셨던 거 찍어 온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대구 상공회의소 시험장 영상으로 시험장 내부 및 각 자리는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네, 지금 영상이 쭉 나가고 있죠. 그리고 각자 모니터에 배정된 번호가 있어요. 그 번호를 먼저 확인하시고 자기 자리에 앉아서 시험을 보시게 되고요. 그리고 조금 뒤에 나오는 지금 이 장면이죠.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지금 이렇게 스피커가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지, 낭독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오, 이런 시험 경험이 없는 분들이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영상인데요. 그럼 추가로 진짜 초보자들을 위한 꿀팁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 오늘 저희가 정말 많이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네, 정말 탈탈 털어가지고 준비를 했죠. 네, 그래서 모두 다 알려드려야 되겠죠? 네, 수업을 들었거나 하는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시험을 치르는 프로그램 및 실제 시험 성우분의 목소리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한글 속기 모의 테스트 2024년 개정 버전 파일인데요. 실제 시험에서 이제 낭독되는 성우 목소리를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 종목 소개, 전문 기술에서 한글 속기, 또 하단에 모의 테스트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시면 누구나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실제 프로그램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1급부터 3급까지 모두 가능하고요. 수정 시간 추가로 시간이 15분 설정으로 바뀌었어요. 3급 논설체 파일을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낭독을 들으면서 한번 따라 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플레이 해볼게요. 새해가 밝았다. 지난 한 해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코로나 사태는 올해도 현재 진행형이다. 이에 새해를 맞이하며 예측 불허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새로운 희망이 교차하고 있다. 네, 방금 들으신 목소리가 실제 시험장에서 낭독되는 목소리인데요. 연습 시 들어보셨던 성우의 목소리와는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모의 테스트는 시험 전 미리 꼭 들어보시고 적응하신 뒤에 시험에 가시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또한 모의 테스트 프로그램을 사용해 다른 파일을 연습하고 싶다면 모의 테스트 아이콘에서 마우스 우클릭 후 파일 위치 열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폴더 하나가 뜨는데요. 여기서 기존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들은 복사를 해서 다른 곳에 옮겨두세요. 실제 성우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들어봐야 하기 때문에 기존 파일을 삭제하지는 마시고요. 새롭게 연습하고 싶은 파일이 있잖아요. 이런 파일은 그 열린 폴더에 다시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때 이 연습 파일명은 무조건 기존에 있던 파일명처럼 급수의 y 또는 n으로 하셔야 되는데 y는 연설 파일, n은 논설 파일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설명드린 대로 따라 하신 다음에 다시 모의 테스트를 시작하시면 새로운 파일을 그 프로그램에서 재생해서 연습해 보실 수 있어요. 네, 자, 여기까지는 한글 속기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과거 한글 속기 문제로 출제되었던 내용 및 키워드 등에 대한 설명도 한번 드려볼게요. 우선 지민 강사님, 소리잡아 아카데미 하면 떠오르는 게 있을까요? 세계 최초 온라인 속기 교육 기관? 아니면 실시간 화상 강의라든지 속기 교육 기관 중 합격률 1위 아닐까요? 네, 그것도 맞지만 한글 속기 적중률도 정말 차원이 다른데요. 소리잡아 아카데미에서 예상한 출제 문제의 적중률 한번 알아볼게요. 자, 지민 강사님 소개해 주시죠. 네, 소리잡아 아카데미에서는 많은 데이터와 노하우를 통해 시험 대비반 문제의 적중률이 높았습니다. 시험 대비반 자료는 실제 시험 문제와 유사하게 출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료를 열심히 활용하면 실제 시험에서도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자료가 방대하고 여러 파일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모두 소화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자료의 양이 너무 많아서 효율적인 학습이 꼭 필요한데요. 꼭 필요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자료를 정리하신 다음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들더라도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을 해주시고 자료를 활용하면 효율적인 학습 계획을 함께 세워보는 것도 필요해 보여요. 시험 대비반 자료를 통해 잘 활용을 해주시고 목표를 세우면 2024년도 1회 시험에서도 빛나는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 기대됩니다. 네, 이어서 시험 출제 경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3년간 시험에 나왔던 키워드들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신 화면 있죠? 이거를 꼭 캡처를 해주세요. 네, 저희가 이 화면 넘기기 전까지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화면을 지금 캡처하세요. 네. 화면에 보이는 키워드 외에 추가적으로 연설체에서는 주제별로 말씀을 드리면 많이 사용되었던 대통령, 북한, 또 사회적 이슈, 외교 등이 있습니다. 또 현재 진행 사항으로는 또 코로나, 전세 사기, 또 각각의 위원회 등이 있으며 이제 코로나는 화제성이 예전보다는 많이 떨어졌지만 시험 문제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뭐 팬데믹이라든가 또 중증 질환, 부작용, 백신, 감염, 전염, 위생 등에 대한 내용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주제는 전 정부와 또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다르거나 또 현 정부의 문제점을 꼬집는 내용이 나올 수 있고 또 외교나 경제 지표, 또 물가 같은 내용 또한 주제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북한은 제가 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왔고 또 사용해 왔기 때문에 시험 문제로 나오게 되면 점수를 주기 위해서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시험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논설체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평과 칼럼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종잡을 수 없는 범위를 가지고 있어요. 단타의 비중이 올라간다. 다들 알고 계시죠? 당황하지 않고 눌러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고유명사, 법률 용어, 사자성어, 속담, 숫자의 활용이 많아져요. 사자성어와 속담은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충분히 알고 있는 난이도로 출제가 되고 그중 사각지대, 이게 정말 시험에서 많이 나왔던 단어예요. 그 외에는 4글자에서 5글자 정도 되는 단어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또한 기승전결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떠한 주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은 최대한 집중해서 쳐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올해 시험부터는 수정 시간이 생겼죠? 어려운 단어가 있을 때는 한 글자라도 적어서 수정 때에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과거 출제 경향을 잘 들어봤는데요. 그럼 올해 시험은 어떻게 출제가 될지 아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많지만 엑기스들만 뽑아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디에서도 들으실 수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집중해 주세요. 화면도 캡처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4년이 시작된 지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 이슈까지 함께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대통령 연설문은 시험에서 자주 다뤄지는 주제 중 하나인데요. 대통령실의 공식 홈페이지인 대통령실 뉴스룸을 통해 브리핑, 국정 비전, 국정 과제를 확인하시면 시험 대비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국회의장 연설문, 예산안 결산, 국정감사 내용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회의 중요한 활동과 결정 사항에 대한 이해와 시험에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또한 현재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공지능 및 AI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엔비디아, 삼성, TSMC와 같은 반도체 기업의 성장은 또 미래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이와 관련된 정보를 이렇게 미리 알고 연습하면서 이해 폭을 넓혀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의료개혁, 저출산, 마약 등은 현재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죠. 이러한 주제들은 연설보다 논설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 마약과 같은 민감한 주제는 간접적인 언급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좀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모든 키워드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었는데요. 공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연습을 하실 때 저희가 이제 키워드라고 해서 주제 하나만 딱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가지치기를 해서 지금 현재 단어로 인해서 또 다른 내용이 나올 수 있다.
그게 뭘까? 내가 스스로 고민을 하면서 연습하는 것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오니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 연습 때 꼭 이용을 해주세요. 네, 위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2024년도 3월 시험부터는 수정 시간 10분이 추가로 부여되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2012년부터 23년도인 작년까지는 수정 시간이 없이 연설체 5분 낭독 후 시험지를 제출했고 또 논설체 5분 낭독 후 시험지 제출을 했어요. 근데 반면에 올해부터는 수정 시간이 10분 추가되면서 본 낭독 후 바로 10분간 오자, 탈자, 첨자 등 수정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들어도 시험 난이도가 굉장히 낮아졌다는 거 느껴지시죠? 네, 3월 시험에 응시 예정이신 분들께서는 변경되는 출제 방식에 맞춰서 공부를 해주셨을 텐데요. 시험 일자가 15일 남은 만큼 마지막까지 집중력 잃지 마시고 남은 기간 동안 저희가 알려드리는 합격 전략을 토대로 마무리해 주시면 자격증 취득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험 방식은 한시적으로 변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신다면 올해 시험에 응시하시는 것이 유리할 거라고 예상이 되네요. 네, 남은 기간 동안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기존 시험 방식대로는 이제 검토 없이 수정 없이 속기를 해서 높은 정확도를 받으면 합격이었죠. 그런데 오자를 너무 많이 내서는 안 됐어요. 들은 내용을 모두 다 속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틀린 부분이 많으면 정확도가 잘 안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용을 제대로 듣지 못했거나 또는 손이 꼬여서 많이 틀릴 것 같은 부분은 적당히 탈자를 내고 넘어가는 것을 권장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수정 시간이 생겼죠. 그래서 속기 공부에도 조금의 변화가 필요한데요. 탈자가 너무 많으면 어떤 내용을 들었는지 기억을 할 수가 없죠, 이제는. 그래서 수정 시간을 활용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오자가 많아도 괜찮으니까 낭독 종료 후에 어떤 내용을 들었는지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하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최대한 탈자 없이 많은 내용을 치는 것이 중요해졌어요. 그리고 속기를 한 후 수정 시간에는 오자를 빠르게 캐치하고 고치고 답안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24년 상반기 한글 속기 시험에 응시하는 것 추천드려요. 한글 속기 시험 직전에 변경된 출제 기준에 맞춰 계속 테스트를 해보세요. 저희 아까 알려드렸죠, 어떻게 하는지. 자, 그러면 이제 지민 강사님께서 연습을 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 먼저 간단하게 손을 풀어주시고요. 다음에 바로 듣고치기 테스트를 진행을 해주세요. 이제 순서는 실제 한글 속기 시험과 동일하게 무조건 연설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낭독이 끝나면 5분 동안 답안지를 수정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실제 시험 수정 시간은 10분인데 왜 5분인지 궁금해 하실 수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너무 긴장하게 되면 평소에는 10분 만에 수정이 가능한 분량을 시험 때는 온전히 소화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 연습할 때는 실제 수정 시간보다 시간을 줄여서 최대한 많이 수정하는 방식으로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 후에 실전과 동일하게 채점 없이 바로 논설 테스트를 시작해 주세요. 논설까지는 수정이 끝나면 한꺼번에 채점을 해주시고 이제 평소에 채점 후 결과를 보고 3번에서 5번 정도 복습하는 것을 추천하지만 시험 전에는 최대한 많은 파일을 연습해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80점대 후반 이상의 점수를 유지하고 있으시다면 이제 바로 다른 파일로 연습을 해주세요. 다음으로는 시험 준비물에 대한 얘기와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준비물이에요. 수험표는 종이 또는 코찬 패스 어플 둘 다 확인을 가능한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코찬 패스 어플을 캡처해서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안 돼요, 절대로. 감독관한테 휴대폰에 어플 들어가서 제가 맞습니다라고까지 다 확인을 시켜줘야 돼요. 절대로 캡처본은 인정을 못 받아요. 요거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당연하지만 신분증 챙겨야 되고요. 키보드 지참하셔야 되고요. 그 외에 미리 일찍 가서 연습하실 분들은 연습 자료, 이어폰, 노트북 또는 패드 등을 지참해서 먼저 가서 연습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네, 마지막으로 또 쿠션이나 방석 등을 챙겨 가셔도 되는데요. 이제 시험장마다 책상의 높낮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달라서 본인이 공부하던 환경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당연해요. 근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쿠션이나 방석을 지참하셔서 이제 높낮이 등을 자신한테 맞게 조절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쿠션이나 방석은 시험 시 필수 준비물은 아니지만 이제 자기한테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챙겨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어서 유의사항을 말씀드릴 건데요. 시험 시작 이후에는 입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험 장소와 위치는 물론 교통편을 꼼꼼하게 확인해서 이제 시험장에 가셔야 되는데 꼭 30분 전에 이제 도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시험 당일 컨디션 조절이 이제 시험의 합격 여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무리한 공부보다는 충분한 숙면을 통해서 최상의 컨디션을 이제 컨디션을 가지신 다음에 이제 시험에 응시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또 자리에 착석을 하시면 키보드 입력을 하셔서 이제 이상이 없는지 그 유무를 확인한 후 감독관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본인의 마인드 컨트롤 그리고 손을 푸는 것에만 집중을 해주시면 됩니다. 올해부터는 수정 시간이 10분이 있기 때문에 시험 시간을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핸드폰은 무음이나 진동으로 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원을 꼭 꺼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른 수험생분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은 없게끔 꼭 행동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는 2024년 한글 속기 시험에 대비해서 남은 기간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지, 또 예상 출제 문제는 뭐가 있는지, 준비물과 유의사항이 어땠는지 말씀을 쭉 드려봤는데 어떠세요? 유익한 시간이 되셨을까요?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도 시청하시는 분들께는 꼭 정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요. 네, 너무 정보 전달 위주로만 행사가 진행이 된 것 같아서 딱딱한 분위기도 풀 겸 한글 속기 시험의 기술위원으로 참석해 주셨던 감독위원분들의 실제 시험장에서 경험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과 이제 문제점, 또 돌발 상황 등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협회에서는 매년 이제 시험 사전, 기술 점검 및 당일 기술 감독으로 지원을 나가고 계세요. 시험 당일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현장 상황 및 수험생들의 이제 장비 등을 미리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제 협회 직원분들께서는 이제 기술 감독으로 참여하면서 있었던 다양한 에피소드와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이제 상황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매년 한글 속기 시험장에 기술 감독으로 지원을 나가고 계시잖아요, 도용 강사님. 네, 맞습니다. 아마 저를 상공회수에서 아마 보셨던 분들도 있을 거라고 봐요. 작년부터. 네, 저는 이제 기술 감독으로 지원을 나가고 있는데, 그때 있었던 에피소드들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서 제가 잠깐 퀴즈를 한번 내볼 거예요. 자, 아시는 분들은 빠르게 채팅창에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자,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걸 꺼야 돼요. 뭘 꺼야 될까요? 뭘 꺼야 될까요? 뭘 꺼야 될까요? 적어주세요. 조금 딜레이가 있어요. 그렇죠? 네. 핸드폰 아니에요. 핸드폰 핸드폰은 당연히 끄고. 꺼야 되는데 키보드에서 뭘 꺼야 돼요? 네, 답 달아주신 분 계셨어요? 네, 맞아요. 저 뭉빈님 네. 블루투스 모드 맞아요. 블루투스를 꺼 주셔야 돼요. 실제로 이제 연습을 하느라 블루투스를 연결하고 이제 들어오셨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까먹고 그냥 들어오셔서 유선으로 연결을 했더니 속기 모드가 작동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당연히 당황스럽죠. 네, 이 부분 때문에 저희는 시험 전에 꼭 블루투스를 오프해 주시고 연결이 잘 되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좀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들 연습을 할 때 모니터를 아마 안 보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하지만 이제 안타까운 사례지만 시험 중간에 모니터를 안 보고 치다 보니까 한영키가 눌러졌는지 모르고 영어로 전부 다 타이핑이 된 사례가 있었어요. 모니터를 보지 않고 시험에 응시한 경우에는 참 끝나고 나서야 확인이 가능해서 네, 그분이 정말 네, 좀 울먹울먹 거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모니터를 보고 치지 마라. 이거는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 팁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키보드 속기 모드 쪽에 Alt키가 있어요. Alt키. 자, 그 Alt키 하나를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우측에 지읒자리 밑에 Alt키가 또 있어요. 네, 요것도 제거를 해주세요. 이 두 개가 실제 한글 속기 시험장에서는 한영 프로그램처럼 움직여요. 나도 모르게 눌러졌다는 얘기겠죠. 그거를 일단 제거하고 가신다면
그런 실수를 예방할 수는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시험 전에 여러분들 키보드에 이상 있으면 빠르게 수리 받는 게 맞죠. 그쵸? 시간 늦추지 마시고 빨리빨리 수리 받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갑자기 그 현장에서 생기는 돌발 상황들 중에 내 키보드가 갑자기 목통이 됐어. 그러면 키보드를 대여를 또 받으실 수 있어요. 저희 이제 협회 직원분들이 키보드 한두 대 정도를 가지고 가세요. 네, 거기서 이제 키보드를 교체해서 쓰면 되는데, 단 교체한 키보드이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던 약어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실 때 여러분들 자바포스 백업 있죠? 백업한 파일, 그거를 USB에다가 하나 담아 가세요. 담아 가셨다가 사용 안 하면 가장 좋지만,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빨리 약어를 전송해서 새로 받은 키보드에 약어 전송, 그리고 시험을 볼 수 있게끔 요거를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분의 키보드는 많아봐야 2대 정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들한테는 다 대여가 힘드니까 일단 최대한 수리도 미리 받으시고 점검도 미리 받으시고 다 해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키보드 연결선은 꼭 시험장 본체의 그 뒷면 USB 단자에 연결해 주시길 바랄게요. 감독관 분들께서도 미리 말씀해 주시겠지만, 본체 앞부분에 연결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유의해 주시고요. 시험 시작 전에 속기보드나 약어가 나오지 않는 경우, 연결에 문제가 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바로 감독관한테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이제 만약에 시험 도중에 키보드 이상을 또 알아차리거나 또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이제 다른 응시생 분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시면 안 되고, 또 감독관한테 이제 막 이렇게 손짓을 한다거나 말을 한다거나 또 자리에서 이탈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시험에 응시하신 분들은 합격자 발표 날이 너무 기다려질 것 같은데요. 대한상공회의소 사이트 또는 코천패스 어플에서 합격 여부를 확인하신 뒤에 한국 AI 속기사 협회에서 진행하는 실무 교육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상급부터 신청을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많이 해주시고, 100% 무료로 진행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을 해주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실무 교육의 경우 온라인에서 이틀, 오프라인에서 이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이틀 중에 하루만 선택해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또 선착순 모집이기 때문에 결과를 확인하시고 빠르게 신청해 주셔야 이 실무 교육 수강을 하실 수 있어요. 또 교육 커리큘럼의 경우 이제 취업 분야에 대한 안내, 또 이력서 작성법, 또 면접 요령, 문법 교육, 이거와 더불어 이제 실무에 필요한 교육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제 수강하시면 취업 활동에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 AI 속기사 협회에서 속기사 등록하신 후 실무교육 신청자 모집 공고가 올라오면 이제 웍스파이라는 그 사이트에서 접속하신 다음에 회원 가입과 로그인 하시고 실무교육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실무교육 모집 공고가 올라온 후에 자세한 신청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협회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시험에 합격하시기를 저희는 당연히 기원을 하지만, 혹여나 불합격했더라도 상공회의소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셔서 상담원 연결하시면 불합격한 과목에 대한 정확도 확인이 가능해요. 코찬패스에서는 그게 안 나와요. 그리고 시험 직후에 내가 체감한 점수랑 실제 점수가 좀 다르다.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하반기 때 시험도 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요거는 꼭 한번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 궁금하셨던 부분이나 이해가 안 가셨던 부분에 대한 질문, 또는 24년도 한글 속기 시험에 대한 모든 질문들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저희가 확인하여 답변 도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구마구 질문해 주세요. 네, 저희가 지금 채팅창 계속 보고 있는데, 네, 궁금한 거 있거나 하시면 올려주세요. 아마 조금 딜레이가 있을 거라서 여러분들이 채팅을 친 시간과 저희가 보는 시간이 조금 달라서 걸리기는 할 건데 최대한 말씀드릴게요. 자, 파란 기억님이 적어주신 거 있죠? 시험장 분위기를 익히려고 가려고 하는데 실력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될까요? 안 가는 게 맞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저는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고급반 정도는 돼야 좀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초보일 때 가면 사실 제가 가봤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 끝나고 나서 가봤더니 하나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냥 완전 리셋돼가지고 그냥 또 새로운 느낌이 또 들어서 저는 약간 내가 어느 정도 칠 수 있는 상황일 때 가보면 가장 좋지 않나. 네, 요런 생각이에요. 네. 또 다른 거 있을까요? 네, 뭐 많은 분들께서 이제 시험 시간에 수정 시간이 생기면서 난이도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 저희도 이제 협회다 보니 항공회의소 측에서 어떤 난이도로 문제를 내는지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죠. 하지만 우선은 수정 시간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기존 난이도보다는 조금 체감상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처럼 계속 공부해 주시고 어쨌든 기존에 이제 공부하시던 방법에서 수정 시간이 생겼으니까 점수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법문은, 그러니까 수정은 이벌식으로 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안 됩니다. 무조건 속기 키보드로만 다 가능해요. 네, 요 부분을 꼭 인지하시고요. 그리고 뭐 마우스를 쓰면 안 되냐? 이런 질문도 이제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마우스는 써도 돼요. 네, 마우스는 써도 되는데, 키보드는 일반 키보드가 아니라 속기 키보드로만 네, 수정을 하실 때 사용하셔야 된다. 요 부분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그리고 네, 연설문 얻을 수 있는 사이트 궁금해 하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통령실 뉴스룸 그곳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저희가 이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서 이제 출제되다 보니까 각종 우리 국가기관 사이트들을 참고해 주셔서 그쪽에서 이제 올려주는 이제 국회라고 생각하시면 국회의장의 연설문 이런 거 이제 다운 받으셔서 연습해 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리고 시험 때 답안 제출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한 또 걱정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실제로 감독관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시험에 제출을 했는지 안 했는지 다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누르지 않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제출되게끔 해놔요. 그래서 이런 장치들이 있으니까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반대로 제출이 안 되냐라고 하면 감독관이 물어봐요. 응시생한테 왜 제출 안 하시냐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타자를 치고 있는데 그 타자 소리로 인해서 음성 소리를 놓치는 경험도 있나요? 라는 질문을 또 해주셨어요. 답변 한번 해주실까요? 저희가 사실 지금 시대반 수업 중에는 일부러 이런 타자 소리를 들려드리면서 연습을 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옆에 분이 키스킨도 끼지 않으시고 또 그 시험장 위치에 따라서 경복고 같이 이런 외부 소리가 잘 들리는 곳에서 이제 시험을 치시게 되면은 생각보다 밖에서 들리는 경적 소리라던가 다양한 소리로 인해서 이제 그 소리가 조금 신경이 쓰이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들어야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연습하실 때도 너무 조용한 환경보다는 조금의 소음이 있는 곳에서 연습을 이제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좀 타자 소리가 신경이 쓰일 것 같다 싶으시면 내가 타자 치는 소리를 녹음을 하셔서 내가 연습할 때 그 소리 도 같이 켜두신 상태에서 연습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한영키가 눌러질 수 있으니 Alt키 제거를 해라 라고 말씀드렸다 보니까 네, 이거 어떻게 제거하느냐, 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되게 간단해요. 저희 이제 신용카드 있죠? 그거를 키보드 틈에다가 넣고 밀면 빠져요. 부러지지 않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도 되게 많이 빼봐가지고 네, 여러분들이 걱정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쉽게 빠지니까요. 빼놓은 거는 잘 보관하셨다가 시험 끝나고 오면 다시 꽂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감독관이 수정 시간 종료를 안 알려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계를 지참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가 아니라 여기 지민 강사님께서 2024년 프로그램 있다고 했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한번 열어서 시작을 해보시면 실제 시험과 똑같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한데요. 우측 상단에 시간이 표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시계를 지참할 필요도 없고요. 그 위에 시간만 보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추가로 또 말씀드리면 그 시간 부분이 5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빨간색으로 이제 색도 바뀌고 하니까 시간이 줄어드는 걸 그렇게 색깔로도 이제 구분을 하시면서 수정할 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시험 때 컨트롤 F 법문 때 사용 가능할까요? 이 부분은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최대한 저는
해보지 않은 걸 많이 하는 걸 저는 시험에서는 별로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냥 평상시처럼 연습을 해서 가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세요. 갑자기 네 이거 안 해봤는데 여기서 해볼까? 네, 저는 그냥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려요. 한 번밖에 없는 시험이니까. 그리고 시험장의 음성이 좀 작다고 느껴지는데 시험 전에 요청을 드려도 되나요?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1분 낭독을 정말 많이 들려주세요.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 감독관 분께서 1분 낭독 또 들어볼게요. 이상 있을까요? 뭐 음성이 작을까요? 계속 물어보시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에 맞춰서 볼륨을 올려달라, 줄여달라, 좀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면 감독관님들은 여러분들한테 다 맞춰드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마우스 문제가 있거나 하는 경우는 없겠죠? 네, 그래서 사전에 이제 토끼 키보드를 체크하시면서 꼭 마우스도 한번 움직여 보시면서 이제 체크를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시험에 앞서서 이제 그 1분 낭독 틀어드리잖아요. 요때 이제 키보드도 눌러 보시지만 마우스로 저장하기나 다양한 그런 기능들을 이제 눌러도 보시면서 내가 갖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제대로 다 작동하는지 꼭 미리 확인을 해보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키워드들을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렸다 보니까 단타로 써야 하는지 약어로 써야 하는지 혹은 약어로 쓴다면 지금 등록을 당장 해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또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시험이 얼마 안 남은 이 시점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지금 그 약어라는 걸 내가 등록을 했다고 해서 내 게 아니죠. 내가 들었을 때 탁 나오게끔 해야 그게 내 건데 지금 막 등록을 한 거는 시험장에서 들려도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가 약어가 아니라 단타로 쓰고 있을 확률이 너무 커요. 그리고 괜히 또 당황을 하게 되니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 키워드들을 캡처하셨죠? 그 캡처하신 걸 나중에 활용을 하시더라도 지금 올해 시험에서는 현재 3월 시험에서는 약어 등록하는 거는 저는 좋지 않은 방법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또 10분으로 이제 본문 시간을 연습하고 계시는 분도 있다고 하시는데요. 네, 10분 연습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희가 다만 5분으로 이제 연습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이제 시험장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5분이라는 조금은 더 짧은 시간 동안 충분히 수정이 다 가능할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5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희 시험장에서는 무조건 10분이 제공되기 때문에 나 연습은 무조건 10분으로 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이 드신다면은 이제 10분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수정 시간에 수정을 하다가 내용이 다 삭제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까요? 정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백키를 막 누르지 않는 이상은 네, 맞아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를 팁을 좀 드리면 그 백스페이스 키 마우스로 내가 고칠 부분에다가 클릭, 지우고 다시 키보드에다가 이렇게 입력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밑에 숫자 키패드에 보면 화살 방향키 있잖아요. 그거를 쓰세요. 그거를 쓰시면서 움직여주는 게 훨씬 더 시간도 절약되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방금 들은 낭독을 내가 기억하고 빨리 고쳐야 되는 게 주된 그 목적이잖아요. 근데 마우스에다가 손을 가져다 대서 그 부분 클릭, 지우고 다시 타이핑 이것보다는 그냥 키보드에서 손이 안 떠나가요. 계속 숫자 키패드 쪽에 방향키 눌러서 지우고 쳐주고 이게 정말 저는 팁이라고 하면 팁인데 이렇게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또 컴퓨터에 이상 있으면 다른 컴퓨터 자리로 옮길 수 있는지 여쭤보신 분이 계셨는데요. 저희가 이런 부분은 이제 시험 시작하기 전에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1분 낭독 이제 소리 들으시면서 1분 낭독 칠 때 내 컴퓨터에서 이제 타이핑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발견이 되시면 바로 감독관 분들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다면 감독관 분들이 정말 컴퓨터 문제로 인해서 이게 제대로 안 되는구나 확인하신 다음에 다른 자리로 이동을 시켜 드릴 거예요. 이게 이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간혹 오류가 있어서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은 감독관 분들께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시험이 시작하고 나서는 이렇게 못하기 때문에 꼭 사전에 다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조사의 그리고 요 구분이 잘 이루어지느냐 실제로 이거에 대한 질문 많이 해주세요. 한글 속기 성우분은 이걸 잘 발음을 해주시는지 정말로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의 발음을 정말 누가 들어도 의라고 할 정도로 너무 악센트를 주고 얘기를 하셔서 네, 그거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거에 대한 불만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네, 컨트롤 플러스 방향키로 어절 단위로 커서 움직이기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네, 그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컨트롤 방향키로. 그리고 그 넘버 락키, 여러분들 속기 키보드 위에 LCD 창이 있잖아요. 거기 속기 모드, 그 자리 오른편이 원래 넘버 락이에요. 그 넘버 락이 켜져 있으면 숫자가 입력이 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되는 건데, 넘버 락을 끄고 숫자 키패드 움직이면 움직여져요. 알겠죠? 그 LCD 창에 넘버 락이 꺼져 있어야 내가 원하는 키패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요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들으면서 단타로 칠지 야구로 칠지 고민하다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사실 이거에 고민하는 것 자체가 내가 아직 야구 연습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단타랑 야구 물론 둘 다 잘 해야 되지만 야구로 칠 수 있는 단어를 내가 단타로 칠지 고민이 된다는 건 그 야구 자리를 잊어버렸다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구 연습이, 그 단어의 야구 연습이 충분히 되어 계시다면 그렇게 고민하는 시간도 없이 이제 잘 하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단타랑 야구 고민이 된다, 그렇다면은 내가 아직까지 야구 그 단어 공부가 덜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조금은 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시험에서는 내가 아는 야구지만 잘 안 눌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빠르게 단타로 전환하는 연습, 그것 또한 같이 가져가 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계속 제거해야 되는 키가 또 있을까요? 이런 말씀을 또 많이 해주셨는데, Alt 키 외에 제거해야 되는 키는 저는 없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좀 걱정이 된다면 일단 속기 모드 쪽에 6자리들이 있죠. 그 시작 버튼, 그 다음에 뭐 컨트롤 알트, 속기 모드 뭐 이런 라인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필요한 것만 두고 나머지는 다 제거하셔도 시험장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요. 요거는 네, 저는 그냥 알트 키만 해도 된다, 사실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또 뭐 평소 키보드 높낮이가 예민하셔서 무릎치기 연습하는 거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평소에 무릎치기를 계속 하고 계시다면 무릎치기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시험장에서도 무릎치기 한다고 감독관분들이 그러지 마세요, 이러진 않으시거든요. 무릎치기 하시는 분 제가 보기도 했고, 무릎치기가 편하다면 평소처럼 계속 무릎치기를 연습을 해주시고, 또 하지만 이게 상황에 따라서 뭐 무릎치기 하기에는 컴퓨터 위치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책상에서 연습하시는 것도 해보시면서 무릎치기 연습 계속 하셔도 상관은 없으실 것 같아요. 또 현직도 가보면 무릎치기로 또 일도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에 맞게 그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루어랑 이렇게 준말일 때 이걸 스스로 본인이 판단해서 이루어를 각각 알아서 써도 되느냐, 요거에 대한 질문을 또 주셨는데요. 낭독에서 이루어라고 했으면 이루어라고 써줘야 돼요. 알겠죠? 절대로 나 스스로가 혼자서 판단해서 줄일 수는 없어요. 네, 요 부분까지 말씀드려봤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행사를 슬슬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저희가 Q&A를 정말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또 없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웨비나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글 속기 합격을 위해 소리잡아 아카데미만의 전략이 여러분들에게 좀 더 나은 결과가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원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행사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채팅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할 시간이에요. 금일 행사 진행 도중에 질문이나 호응이 활발하신 분들, 관리자분께서 정말 매의 눈으로 지켜봐 주셨는데요. 당첨자로 선정되신 10분 지금 공개합니다. 자, 봅시다. 한번 올라갈게요. 네. 네. 지금 관리자분께서 올려주고 계실 건데 조금만 기다려 볼까요? 네, 지금 이제 올려주셨네요. 발표되셨어요. 네, 선정된 10분 축하드리고요. 지금 바로 채팅창에 본인 성함이랑 휴대폰 뒷번호 4자리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정확한 정보를 남겨주셔야 기프티콘이 발송되오니 당첨되신 분들께서는 꼭 채팅창에 이제 남기시고 나서 퇴장을 부탁드려 볼게요.
네, 행사 종료 후에도 이벤트는 계속 진행이 될 건데요. 네이버 속기올리 카페에 오늘 웨비나에 대한 생생한 시청 후기를 작성하신 후 3월 19일까지 한국 AI 속기사협회 카카오톡 채널로 성함이랑 연락처 그리고 후기 링크를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또 10분께 커피, 디저트 세트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행사 후기를 네이버 속기올리 카페에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깜짝 이벤트. 네, 2024년 상반기 한글 속기 시험에 응시하시고 나시고 이제 합격하신 분들께서는 한국 AI 속기사협회 카카오톡 채널로 성함이랑 연락처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 사업단 사이트 내에서 합격 여부를 이제 체크하신 다음에 본인 성함과 그게 담긴 캡처 이미지를 보내주시면 이제 금일 웨비나 시청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커피 쿠폰을 쏠게요. 네, 선착순 10명에게만 지급될 예정이오니 합격하신 분들은 빠르게 인증샷 보내주세요. 네,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릴게요.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지민 강사님? 네, 저도 1시간이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는데 오늘 행사 진행자 그리고 현직 속기 강사로서 굉장히 보람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어요. 네, 수강생분들 오늘 이제 웨비나 시청자분들 30일까지 열타하셔서 꼭 원하는 결과 얻으시길 바라고 많은 합격 후기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